이 부분에서는 내가 하모니를 맞춰줘야 돼. 이런 점을 남매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본능적으로 잘 아는 것 같아요. 본인의 아이디어, 본인의 상상 속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저는 다이너소어 같은 곡도 굉장히 좀 의외였거든요. 굉장히 담담하게 본인들의 유년기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악뮤는 사실 정석과 변칙을 이제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팀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성 자체가 사실 이게 나이 들 만한 감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악뮤하면 사실 노랫말이 굉장히 재치 있잖아요. 천재 뮤지션, 믿고 듣는 아티스트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그룹이죠. 컴백마다 차트 최상위권을 굳건히 지키며 음원 최강자로 자리매김한 악뮤입니다. 독창적인 시선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데뷔 때부터 수많은 히트곡을 낸 이들이 미니 앨범 러브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타이틀곡 히어로는 어쿠스틱을 기반으로 다양한 변주를 준 음악입니다. 특유의 유쾌하고 자유분방한 에너지를 내뿜으며 독보적인 남매 케미를 보여주는 이들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악뮤의 음악적 매력을 컬처콕이 파헤쳐봤습니다. 문화 안의 호기심을 콕 짚어주는 컬처콕, 지금 시작합니다. 악뮤의 음악적 특징은 악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과도 사실 비교하기가 사실 어렵고, 굉장히 독특한 일상의 감정을 새롭게 풀어내는 능력도 굉장히 강하고, 거기다가 보컬을 운용하는 능력에서도 이제 프로듀싱을 하는 이찬혁 씨가 굉장히 둘의 보컬 톤을 잘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들었을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오래오래 이지 리스닝 할 수 있는 음악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점이 어쨌든 악뮤의 음악적 특징, 그러니까 악뮤는 악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악뮤를 보더라도 십몇 년 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처음에 다리 꼬지 마, 매력 있어, 이런 노래를 부르던 악뮤의 모습이 대번에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굉장히 좀 그런 재기발랄한 콘셉트의 기타를 오빠 이찬혁 씨가 치고 이수연 씨가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남매 포크 듀오처럼 이제 처음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규 앨범 나오니까 그들의 음악적 깊이가 사실 생각보다 더 깊었던 거죠. Give Love나 200% 같은 지금까지 사랑받는 노래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얼음들 같은 노래는 굉장히 진지한 사회적 고찰을 담고 있는 노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주는 음악도 굉장히 재기발랄한 댄스팝을 하기도 하다가, 뭐 항해라는 앨범에서는 컨트리나 로커빌리 같은 굉장히 성숙한 음악 장르를 보여주기도 하고, 넥스트 에피소드 앨범은 사실 악뮤의 커리어 중에서는 굉장히 가장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다양한 피처링진들을 이제 불러서 굉장히 좀 전자음악이나 다양한 형태의 팝 음악을 시도했던 것 같고, 메시지도 전에 비해서 점점 이제 진지한 가사를 써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컴백하는 콘셉트를 보면 굉장히 좀 사랑스럽고 친근한 콘셉트가 두드러지잖아요. 이제 악뮤도 경력이 벌써 10년 이상 되는 베테랑 그룹이기 때문에 그룹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어떤 발랄하고 해맑은 그런 콘셉트를 다시 한번 선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이수연 씨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수연 씨가 K-POP 스타 오디션에서 노래 부를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모두가 다 놀랐잖아요. 일단 굉장히 청량하고 맑고 힘 있는 목소리를 내는 보컬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내용 전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전달을 하는 모습이고, 이찬혁 씨 보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이수연 씨를 보조한다라는 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수연 씨보다 사실 이찬혁 씨가 가사를 쓸 때 굉장히 재치 있는 표현이나, 그리고 발음을 일부러 좀 흘리면서 굉장히 좀 중독적인 어떤 그 가창을 한다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 이찬혁 씨가 처음부터 굉장히 강점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보컬에 힘이 붙고 이수연 씨와 대등하게 티키타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지금은 이제 두 명의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 둘의 보컬의 가장 큰 강점은 서로를 배려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 사람의 보컬을 잘 보조를 해줘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내가 하모니를 맞춰줘야 되고, 이런 점을 남매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본능적으로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악뮤라는 보컬 팀의 보컬을 완성하는 하나의 장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연 씨가 솔로 활동을 활발하게 사실 진행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싱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커버를 하거나 뭐 가창을 하거나 OST 참여를 하거나인데,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악뮤라는 팀에서는 사실 이찬혁 씨와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호흡을 맞추는 면에서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솔로 활동을 진행을 할 때는 본인의 가창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과감하게 아무래도 부르는 경향이 있죠. 일단 싱글 에일리언만 봤을 때는 그때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수연 씨가 보여주는 좀 굉장히 좀 힘있는 가창을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트렌디한 댄스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노래가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고 귀에 착 감기고, 그러니까 이수연 씨는 장르를 잘 타지 않거든요. 이찬혁 씨가 솔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굉장히 궁금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악뮤의 아이디어 뱅크고 재치 있는 가사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표현 능력에 있어서
어떤 더 깊고 독특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찬혁 씨가 사실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곡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실용음악이나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제 음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본인의 아이디어, 본인의 상상 속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찬혁 씨가 악뮤에서도 보여줬지만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음악가거든요. 2022년에 나왔던 솔로 앨범이 사실 저는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은 죽음이라는 테마를 잡고 그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각 부분에 맞는 테마와 그런 노래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정말 웅장하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 앨범의 테마를 잡는 능력이 굉장히 독특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이찬혁 씨가 뭐 솔로 싱글도 내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다프트 펑크나 저스티스나 뭐 아니면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뭐 위켄드 이런 팀들의 얼터너티브 R&B 기반의 음악을 신스팝을 바탕으로 하면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좀 진솔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 본인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모든 곡이 다 케미스트리가 잘 맞아서요. 이 팀은 항상 보컬의 호흡을 잘 가져가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또 사랑해주시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하는 거지가, 사실 이 두 분의 보컬이 없으면은 이게 완성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200% 들으면서도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그 둘의 이제 호흡이 정말 찰떡이다. 수현 씨가 이찬혁 씨한테 말을 거는 듯한, 그리고 이찬혁 씨도 수현 씨한테 말을 거는 듯한, 서로 대화하는 티키타카를 가져가면서 후렴에서 듀엣을 가져가는 이런 포맷이 사실 악뮤의 하나의 강력한 공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히트했던 노래가 사실 또 최근에 러블리, 이 노래도 각자 이제 서로 가창에서 표현을 가져가다가 후렴에서 다 같이 만나는 그런 접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점들이 케미스트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반전의 노래라면 역시 우리가 악뮤에게서 기대하는 어떤 발랄함 대신에 굉장히 좀 어두운 테마를 가져갈 때, 저는 다이너소어 같은 곡도 굉장히 좀 의외였거든요. 굉장히 담담하게 본인들의 유년기를 가져가면서 그때 당시에 또 악뮤가 잘 시도하지 않았던,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행이었던 트로피컬 하우스 장르를 그들만의 감성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곡에서도 이 둘의 보컬이 이제 각자 서로의 스토리텔링을 진행을 하다가 다 같이 만나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구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악뮤는 사실 정석과 변칙을 이제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롱런하는 팀은 사실 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정말 차트에서도 그럴 거예요. 악뮤만큼 꾸준하게 히트한 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들의 감성 자체가 사실 이게 나이들 만한 감성이 아니거든요. 뭐 어떤 시점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이미지에 기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가 영어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가사에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언제 들어도 아, 이때의 악뮤가 아니라 그냥 악뮤의 음악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느끼게 하거든요. 뭐 최근에 K-팝도 그렇고 가요계도 그렇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음악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악뮤가 선보였던, 그리고 지금 선보이고 있는 음악은 우리가 평소에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 그리고 일상의 순간들로부터 캐치해서 이제 그것을 가져와 음악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작법도 최근에 유행하는 뭐 어떤 음악 장르니까 이걸 써봐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악뮤는 본인들이 만드는 어떤 음악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만든 음악이고, 이것을 이제 보조하기 위해서 난 이런 장르를 활용한다, 그리고 이런 가창을 시도한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악뮤의 개성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악뮤 하면 사실 노랫말이 굉장히 재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대중음악의 가장 재밌는 요소거든요. 음악을 만들 때 우리가 그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가 재밌어서 음악을 듣는 거지, 아, 이게 유행이니까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니면 아, 요즘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흔하구나, 그래서 듣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뮤가 어쨌든 한국에서 대중음악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좀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작용하고 있고, 그들이 1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